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 펑펑 눈이 내리는 날까지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 준비한 책 숫자는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가 드디어 다음 주 1월 15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알찬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출간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있을 소소한 이벤트는 따로 영상으로 소개드릴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2023년 12월 FOMC 회의에서는 파월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파월은 연준 의원들과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던 직전 11월 회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서 구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어땠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었다고 해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여러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짧게 답변을 했는데 뭔가 일부러 깊은 질문을 피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FOMC 회의록은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월 FOMC에서는 2024년 기준금리를 3회 정도 낮출 거라는 점도표를 제시했지만 반면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6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회와 6회 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연준 의원들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 이 둘의 괴리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는지 혹은 올해 금리 인하 폭은 얼마로 제시가 되었는지 이번 회의록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좀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12월 FOMC 회의 이후로 금리 인하 폭에 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연준은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수요를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 또 그것을 FOMC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올해 금리 인하 폭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2023년 12월 말에 나왔던 PC 가격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07% 하락했었고 또 근원 PC 가격 지수도 0.03% 상승에 그쳤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 그로 인한 금융 환경 완화 기대치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었긴 해요. 이수야, 아빠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지금 미국 경제에서 수요 둔화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니? 없는 것 같죠? 그쵸? 그래,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가 풀리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FOMC가 평가했다면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시장의 생각, 그러니까 6번 정도로 생각했던 시장의 기대치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에서 어떤 글자가 튀어나온지가 되게 중요했었거든. 하지만 많은 부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또 의사록에 따르면 2024년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석자들은 정책 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정점이거나 이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실제 정책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 말이죠. 근데 그 말까지는 그냥 요식행위로 보여. 막상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구였는데 의사록에 따르면 각자의 전망을 제출한 의원들 중 거의 모두가 인플레이션 전망의 개선을 반영했으며 2024년 말 낮아진 연방 기금 금리가 적절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전했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의원들 중 거의 모두가 라는 부분 말이야. 아빠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거든.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의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 문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네요. 또
다른 의사록 부분을 보면 참석자들은 대체로 통화 정책 결정에서 신중하고 지표에 따르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위원회의 목표치로 꾸준히 하락할 때까지 한동안 제한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뭐 또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모두 6번 정도 인하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었잖아. 하지만 의원들은 한동안 제한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 금리를 올해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생각 동의하고 있지만 옳거니.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제약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하반기 전후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은 맞아 보여요. 금리 인하 대다수 동의, 다만 당분간 제약적 수준.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6회에서 3회로 바뀐다면 정말 주가가 또 큰 조정을 보이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빠 생각은 또 전혀 달라. 이유를 좀 말해줄게. 1990년대 이후로 연간 6번 이상 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기에는 하나같이 경기 침체가 동반되던 시기였어. 2000년하고 2008년 뭐 그런 시기가 그랬었지. 6번 인하는 결국 경기 침체라는 이벤트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물가가 그냥 잡힌다면 침체 없이도 금리를 6회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물가가 잡힌다면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일이라고 생각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싸게 공급되던 중국산 대신 더 비싼 타국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 게다가 이번 고용 동향 발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시간당 평균 임금은 12월에 전월 대비 15센트 그러니까 0.4% 상승한 34.27달러였어.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4.1% 상승해서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거든. 이처럼 공급망 문제와 임금 상승이 여전히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3%까지는 쉽게 내려올 수 있어도 그 아래에서는 속도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수야. 연초부터 시작됐던 조정은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의 괴리의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잖아. 금리 인하가 6회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작을 수 있다는 신망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아빠 생각은 어떻다고? 전혀 다르단 말이지.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유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이야. 작년 말 미국 시장은 9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잖아. 근데 이런 기록은 1928년도 이후 고작 13번에 그칠 정도로 정말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정의 시기가 그냥 되었던 것뿐이야. 역시 입증이 가능한데 만약 회의록 발표 직후 금리가 상승했더라면 당연히 시장 생각과의 괴리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날 금리는 오히려 내렸어. 금리가 주가 하락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겠지. 그럼 아버지는 이번 그 주가 조정이 조금 짧게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9주 연속 상승했으니까 한 3, 4주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니?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6번 정도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라는 이벤트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작아지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 중국과 임금 상승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쉽게 잡히기가 어려울 거니까 침체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 주요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지난 23년 11월 15일 만료 시한을 앞두고 미 의회로부터 간신히 가결된 미 정부 2차 임시 예산안 내 12개 지출 법안 중 4개 법안 만료 기한이 1월 19일에 도래할 예정이죠. 나머지 8개 법안의 만료 시한은 2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이번 주부터 회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해요. 시장에서는 이번 예산안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걸로 또 전망이 되는 만큼 법안 기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상하원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된다면 셧다운에 대한 불안이 또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안 관련된 합의에 관해서는 늘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것 이수도이진 뭐 알지 않니? 미국 부도의 날이라는 썸네일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언제나 매수 기회였어. 미국이 부도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지. 이수는 미국이 부도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긴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로 인한 상승할 만한 종목은 다 상승해서 연초부터 계속 제약바이오가 올랐으니까 뭐 이곳에서 기회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현지 시간으로 오는 1월 9일에서 12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열려요. 당연히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 기술이겠죠. 직접 눈앞에서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이른바 텐저블 AI의 빅뱅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AI가 인간의 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간이 AI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이 열리게 될 거야.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 따르면 올해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CES 2024에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전을 비롯해서 PC, 유통, 뷰티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선두에 선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CES 2024에서 AI가 바꿔놓을 일상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AI 서비스 구현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까지 대거 참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11일에 발표되는 CPI가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12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3.3%로 반등할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로 소폭 둔화될 걸로 시장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지? 핵심 CPI겠죠. 그렇지. 게다가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CPI 발표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 마지막 이슈는 토요일에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인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현재 대만은 친미 성향인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지.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에 대항해서 친중 국민당 후보인 호유의 대결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야. 근데 그 양안의 관계는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뭐 평온했던 반면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어. 그런데 이수야, 세상의 돈들은 어때?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렇지. 그래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더 힘을 얻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국제 자금들은 대만을 숏하고 우리나라를 롱하는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어. 전 세계 헤지펀드의 절반은 롱숏 전략을 구축하거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롱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반대로 하락하면 손해가 커지겠지. 그래서 롱과 숏을 동시에 취하게 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쪽을 숏을 치고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쪽에 롱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하면 아무래도 대만이 좀 시끄러워질 테니까 대만을 매도하고 우리나라를 대신 매수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만의 총통 선거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완전히 바뀐 연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2023년 12월 FOMC 회의록을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6회 금리 인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상실감 때문에 최근 조정을 보인 주가가 더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정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6회 인하는 결국 경기 침체라는 이벤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치가 작아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이번 주 주요 이슈 5개까지 함께 챙기시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음 주에 있을 하우 투 비리치의 첫 책 출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